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입국자를 막기 위해 국경을 강력히 통제하기 위한 단속 정책을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남가주 전역이 겨울 폭풍 영향권에 접어든 가운데 LA 한인타운에서는 우박까지 떨어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겨울 폭풍 위력이 내일부터 모레까지 최고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플로리다주 파인힐스시에서 살인사건을 취재 보도하던 한 지역 뉴스 방송 기자가 사건 용의자의 총격에 숨졌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80대 할머니가 악어의 습격에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브랜드 전기차의 생산이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 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정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입국자를 막기 위해 국경을 통제하고 불법 입국한 이민자는 누구나 신속히 추방하는 등의 강력한 단속 정책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5월부터 강력한 국경 단속 정책을 펼쳐 앞으로 미국에 불법 입국한 것으로 드러난 이민자들은 난민 망명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입국한 것으로 드러난 이민자들은 누구나 미국에서 신속 추방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현재까지 일단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온 불법 입국자들은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보호시설에 머물며 취업은 물론 교육 기회까지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단 미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믿는 이민 행렬들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기록적으로 급증했습니다. 미 국경에서 체포되는 이민자들은 바이든 정부 초기 하루 7,000명에서 현재는 13,000여 명으로 2배나 늘었습니다. 여기에 경제가 어려운 쿠바와 니카라과 출신 난민자들까지 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경에서 체포된 사람이 86만 명을 넘어서는 등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위해서라도 불법 입국한 이민자들에 대한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 중인 반도체 기술 수준의 상한선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첨단 반도체 기술의 중국 이전을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수준의 상한을 설정할 것이라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차관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유예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We'll stop it somewhere in that range, and it'll depend on what the Chinese are doing too. But we are in deep dialogue with the companies around that.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미국산 장비 수출을 금지했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1년 동안 예외를 뒀습니다. 다만 지나 러먼도 미 상무장관은 앞으로 중국 군사력의 기반이 되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의 고삐를 더욱 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We're ahead. They want the technology to improve their military capability. And export controls, narrowly defined, are designed to make sure they don't get these chips.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우리 돈 50조 원 규모의 보조금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는 미국의 신규 반도체 공장을, SK는 연구개발센터 건설 계획을 각각 밝힌 상태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신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는 해당 기업들이 중국 반도체 공장을 원활히 운영하면서 미국 측 보조금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오늘 오전 우박과 진눈깨비가 날리다가 오후엔 다시 푸른 하늘이 보이는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부터 다시 비가 내리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산간지방엔 최고 8피트의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LA 한인타운에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제보자 영상을 보면 콩보다 작은 크기의 우박이 내렸습니다. 제보자는 직접 맞으면 아플 정도의 크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LA 지역에 내일부터 이틀 동안 다시 비가 오면서 토요일 낮 기온이 화씨 89도에 머무는 등 추위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지역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산악 지역에는 폭설이 예보됐는데 샌게브리엘 밸리 마운트 볼디는 LA 카운티에서 가장 많은 8피트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시속 75마일이 넘는 강풍이 주말까지 예보돼 등산은 물론 인근 지역을 지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겨울 폭풍 위력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최고에 달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총격으로 3명이 숨졌습니다. 첫 총격 이후 이를 취재하던 기자도 희생됐는데 연달아 모두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KBTV 강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전 플로리다 올랜도 북서쪽 파이닐스 구역에서 20대 여성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같은 차량에 탄 용의자에게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오후 4시쯤 이 사건 취재를 위해 케이블 뉴스 프로그램 소속 기자들이 현장 인근에 도착했는데 이때 용의자가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이들에게 총격을 가해 기자 1명은 숨지고 다른 1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인근 주택으로 걸어 들어가 총격을 이어가 주택 안에 있던 모녀에게 총격을 가해 9세 딸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격범은 이후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밝힌 총격범의 신원은 19세 남성 키스 멜빈 모지스로 아직 범행의 동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처음에 숨진 여성과는 지인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모지스는 총기 문제를 비롯해 폭행, 절도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인사건 현장에서 취재하던 중 사망한 플로리다 기자는 24세의 딜란 라이언스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자는 2022년 7월 뉴스 13팀에 합류했으며 이전에 2019년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저널리즘 및 정치학 학위를 취득한 후 여러 지역 플로리다 방송국에서 보도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1, 2월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등에서 연이어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 캘리포니아 몬터레이 파크에서 용의자의 추가 범행을 막은 시민을 초청하여 공격용 총기 금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플로리다 총격 사건이 알려진 후 희생자 유족을 위로하는 성명을 냈으며 내셔널 프레스 클럽도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저널리즘이 위험한 일이란 사실을 비극적으로 상기시킨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이 주유소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을 탈취해 도주한 흑인 3인조 용의자들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 남성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흰색 잠바를 입은 흑인 남성이 다가와 말을 겁니다. 이때 보조석 문을 열고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차 안을 뒤집니다. 운전자가 이상함을 감지해 떠나려 하자 흑인 남성들은 도망가기는커녕 한 흑인 남성이 달려들어 주먹을 날립니다. 이때 또 다른 흑인 남성이 나타나 2명이 운전자와 몸싸움을 벌였고 한 남성은 계속 차 안을 살핍니다. 그리고는 용의자 3명은 차 열쇠가 꽂혀있던 차량을 탈취해 도주했습니다. 가든그로브 경찰은 용의자 3명 모두 20대로 보이는 흑인들로 정보가 있는 사람은 경찰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바다주 리노 경찰이 펜타닐을 과다 복용해 사경을 헤매고 있던 3명의 여성에게 해독제인 나르칸을 사용해 목숨을 구했습니다. 뉴멕시코 엘버커키에서는 총상과 흉기에 찔린 3구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약을 한 여성들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한 가정집으로 황급히 뛰어갑니다. What did she take? Did she take fentanyl? I don't know. She took a lot of something and I don't know what it was. 경찰은 펜타닐 과다 복용임을 직감하고 경찰차로 무언가를 가지러 갑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여성에게 응급조치를 취하고 펜타닐 해독제인 나르칸을 사용합니다. 잠시 후 쓰러져 있던 여성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한 명의 여성이 숨을 되찾자 또 다른 2명의 여성에게도 해독제를 투여해 결국 3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3명의 여성들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현재 안정을 되찾은 상태입니다. 뉴멕시코의 엘버커키에서는 흉기와 총격으로 사망한 다수의 피해자가 한 지역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 한 남성이 길거리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구조대가 출동해 이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남성이 칼에 찔린 것으로 보고 용의자를 수색하던 도중 인근 주택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2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또 총격으로 부상을 입고 다른 방에 갇혀있던 한 명을 구조했습니다. 사망자의 신원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용의자를 찾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80대 할머니가 악어의 습격에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목격한 신고 전화 음성도 공개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북쪽 포트 피어스에서 88세 여성이 연못가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악어의 습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물에서 튀어나온 몸 길이 3m의 악어가 반려견을 덮치자 여성이 넘어졌고 여성은 주위에 다급히 도움을 요청했지만 악어는 순식간에 반려견 대신 여성을 물고 물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Our deputies responded in addition to FWC, and we assisted with their investigation. We assisted with our helicopter spotting the alligator, and then FWC did have a trapper come on scene, trap that alligator, which was 10 to 11 feet.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이웃에 다급했던 911 신고 음성이 공개돼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An alligator has a woman. How big is it? It's a huge gator. It's huge. I don't have anything to get to her. Horrible for her family. It's horrible. Just horrible. And her friends. I mean, I talked to a couple of her friends yesterday. They were devastated. 이웃들은 사고가 발생한 연못에 악어들이 있는 것을 자주 보았지만 평소엔 공격적이지 않으며 일광욕을 즐기며 쉬는 모습이었다고 전하고 이번 사고에 대해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They're around here. They move from pond to pond. Where there's water, there's gators. So you don't walk close to them, or if you do, you stay aware of them. 악어는 출동한 플로리다 야생동물 보호위원회 FWC 직원들에 의해 생포됐습니다. 무게가 272kg에 달하는 악어는 성인 남성 5명이 겨우 들어 옮길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무거웠습니다. 플로리다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위원회는 해당 악어는 악어 사냥꾼에게 포획된 후 안락사당했으며 피해자의 시신도 되찾아왔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반세기 만에 미제 살인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결정적 단서는 무려 50년 전에 수집한 담배꽁초의 DNA였습니다. 버몬트주 벌링턴 경찰은 1971년 7월 살인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담배꽁초에서 DNA 증거를 분석해 용의자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제 사건 피해자는 24살 교사로 자택에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용의자를 잡지 못했는데 2019년 사설 유전자 검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민간인 유전자 정보까지 대조하면서 용의자를 찾아냈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 아파트 위층에 사는 사건 당시 31살 남성 윌리엄 드루스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드루스는 1986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져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국 브랜드 전기차가 미국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른바 IRA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한국 전기차의 미국 내 첫 생산 현장을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대의 무인 로봇이 바닥에 그려진 QR코드를 따라 이동합니다. SUV 앞바퀴와 뒷바퀴에 연결된 이 로봇들은 정해진 경로를 따라 배터리가 장착되는 작업장으로 차체를 이동시킵니다. 차체 바닥에 장착되는 배터리는 320kW,
429마력을 낼 수 있는 대용량으로 80%까지 충전하는데 18분이 소요됩니다. 현대차그룹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해 엘라베마주 몽고메리 공장에서 제네시스 GV70 순수 전기차 모델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방법을 준수함과 동시에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몽고메리 현대차 공장 생산 라인에서 조립되는 제네시스 GV70 순수 전기차에는 미국 생산분임을 알리는 명판이 부착됩니다. Welcome to the future, where the electrified Genesis GV70 is made in Alabama. I actually drive a Hyundai now. Mr. Kim, we enjoy it. So we appreciate the vehicle and what the people of Alabama do for this great area. 몽고메리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제네시스 GV70 순수 전기차가 이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안내문과 마주합니다. 3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연간 39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GV70 순수 전기차 모델은 지난해 연말부터 몽고메리 현대차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델은 사바나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IRA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몽고메리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연방정부가 각종 건설 사업에서 한인을 비롯한 소수계 사업자들의 참여를 늘리고 있다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건설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정부 조달 사업에 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 사업 예산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바이든 인수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전국의 인프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공정자문위원회가 설치됐고 각 주와 지역 정부 기관들과 협의해 비주류 소수계 사업체들을 위한 정부 사업 입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와의 주 계약은 원청 회사인 대형 건설사 등이 체결하되 협력업체 계약에 한인을 비롯한 소수계 사업자들의 참여 기회가 늘어날 수 있게 된 배경입니다. One of the members of the advisory council for EIP, and our role is to really help all of the agencies that sign the EIP pledge, that make a commitment to make sure more minority contractors are participating on their projects. 각종 정부 예산이 비단 건설 사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산 제품을 우선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래 국내 정부 조달 사업 진출 기회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형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납품과 서비스 조달 사업에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한번 입찰에 성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내면 더 큰 계약을 따낼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게 되고 실제 한 여성이 운영하는 청소업체의 경우 꾸준한 계약을 통해 사업 확장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5만 불을 한번 따고 나니까 다음에는 8만 불, 그 다음에는 15만 불. 그 덕분에 이 회사는 그새 15명의 직원을 두게 됐고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꼭 이 업체뿐만 아니라 한인 비즈니스 누구나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2028년 LA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곳곳에서 대대적인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정부 조달 사업의 참여 역시 지금이 적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연방의회가 아기를 낳을 경우 $1,000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베이비본드로 불리는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생아가 출생하면 $1,000를 지원하고 부모의 소득에 따라 연간 $2,000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아동이 18살이 되면 대학 학자금이나 주택 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아동 계좌는 연방정부가 관리합니다. 이 법안은 가족의 수와 소득에 따라 지원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25,100 미만일 경우 아동은 18살까지 총 $46,000여 받는데 4인 가족 연소득 $125,000 이상의 가정은 총 $1,681를 지원받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어린이들에게 창업 자본을 제공하고 부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기 자극으로 상처를 더 빨리 아물게 하는 전자 반창고가 개발됐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팀은 쥐의 당뇨성 궤양을 30% 빨리 치료할 수 있는 전자 반창고를 최초로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전자반창고가 상처 치유 기간을 단축해 감염 위험을 줄이고 치유 상황을 실시간 전송하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상처로 인한 합병증 위험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자반창고는 상처 바로 위에 붙이는 작은 형태로 이동 중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동력을 제공하는 코일과 실시간 치유 정보를 전송하는 근거리 자기장 통신 장치가 부착돼 있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더 큰 동물을 대상으로 시험 기간을 거친 후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경고에 나섰습니다. 김양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중국이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중국 측과 비공개 회동을 했고 왕이 공산당 정치국 위원에게 직설적으로 후과를 경고했다는 겁니다. I don't think it wants to be in the business of further alienating them by providing lethal support to Russia. The jury's out. We're watching it very, very carefully. We'll see how they react. 그간 바이든 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며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공급할 경우 미중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무기뿐 아니라 중국의 물질적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은 날을 세웠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를 중국이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와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안보 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역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전쟁의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We don't know when the war will end, but what we do know is that when the war ends, we need to ensure that history doesn't repeat itself. This is part of a pattern. Georgia 2008, Donbass, Crimea 2014.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 되는 현지 시각 24일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제재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하도록 도와온 중국 기업들도 대거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 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